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진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라고 하는 천간,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 기토가 되겠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무토 잠깐 같이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상반되는, 약간 대조되는 음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또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겠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량의 물기가 있어서 열토가 되거나 아니면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겠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숲을 이루거나 땅에 풀이라도 좀 자라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불모지가 되지 않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됐든 음토가 됐든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은 것이지만, 양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토가 아니라 큰 개념의 광활한 개념의 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개념, 평야 같은 개념, 왜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도 표현하고요. 내지는 담장토라고도 표현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담장 안에 작은 텃밭이라든가, 조금 좋게 표현하게 되면은 문전옥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비옥한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 개수, 간목을 쓰는데,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쓰고 병화와 개수는 참고해서 병화를 쓸 것인지 내지는 개수를 쓸 것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우선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 기토는 왕해도 간목을 쓰는 경우는 묘월이라든가 진술중묘월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우선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먼저 병화와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먼저 쓸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사오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같은 겨울에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고, 인묘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거나 금이 왕할 때 일간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음토인 기토하고 양토인 무토하고 차이는 이렇게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왕토인 무토는 간목의 용도가 크고요. 기토는 간목의 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병화 개수로서 잘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왕절이죠. 토왕절, 물론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이 왕한 모광절로 볼 수 있지만,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환절기면서 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진술중묘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진술중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무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의 특성상 간목을 먼저 치용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간인 양토인 무토하고는 달라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정 옥답과 같아서 진월의 기토가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뭘 치용하냐, 그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다음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윤택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출된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수만 있고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진월의 기토가 물은 많이 고여져 있는데 햇볕이 없게 되면 땅이 썩게 되기 때문에 진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간목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단 먼저 병화, 나중 개수,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순서를 취용하게 되는데, 진월의 기토가 일단 간목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병화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거 꼭 한번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태어나고 양간이 투출하면 양간을 기준으로 양간과 같이 용신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신금일간이 예를 들면입니다. 신금일간이 신월이라든가 유월 정도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음간이 신유월이 태어나서 왕한데, 만약에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했을 때, 제가 신금일간은 음간은 정화를 잘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금이 투출했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제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자월의 개수가 양간인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음간인 기토가 진술중미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4, 5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용신 잡는 그 기준이 음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를 기준으로 잡는다. 쉽게 말하면 음토인 기토가 양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고 병화는 참작해서 쓰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관법과 똑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간목이 별달로 투출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월의 기토는 다시 말하자면 먼저 병화, 다음으로 개수로서 사주의 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기본을 알고 예외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원칙을 모르고 자꾸 예외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 격국 얘기할 때도 십정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정격이 거의 사주에서 80% 정도 십정격으로서 거의 다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왕격이라든가 아니면 종격이라든가 아니면 합화격이라든가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많은 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십정격에서 모두 80%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원칙이죠. 80%면은 원칙을 저버리고 자꾸 예외적인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주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원칙을 버리고 예외를 찾다 보니까 격국 다 필요 없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놓고 보게 되면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죠. 음토가 되겠고,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이 돼가지고 저거 겁재가 돼서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그냥 어저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처럼 겁재격 비견격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걸록격으로 보게 되겠고요. 걸럭격이 아니라 걸록격이 되겠죠. 그리고 신왕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신왕하면 관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기토인 양간은 칠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되지만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굳이 목으로서 하기보다는 병화개수로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알아놓은 연후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관성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죠. 진월은 토왕절이긴 하지만은 인묘진 동방목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묘 이렇게 있게 되면은 관성이 세력이 있는데 문제는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일간 기토가 진에 뿔을 뒀다 하더라도 관성이 세력이 있게 되면 이것도 신약 관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신약하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신약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에 비해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일간의 원령에 통근해서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데 관성하고의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해서 임수까지 투출해서 재성이 다시 관을 생하기 때문에 관성이 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해서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의 기토의 통근에서 왕한 것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해는 목의 장생처가 되죠. 간목은 인의 녹이 되죠. 간목이 세 지지 모두 통근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토는 원령에만 딸랑 통근할 수가 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목이 더 왕해지고 이제 해수는 임수의 녹이 되죠.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으면서 간목을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원래 진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써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건 재관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약한 기토를 생조해주는 인성인 뭐가 필요하다? 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게 되면은 자,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의 기토가 일간이 왕해서 왕한 사주가 맞긴 하지만은 일지해수 연지 인목에 뿌리를 둔 간목 투출되어 있고요. 인수재성이 다시 생목하기 때문에 관성이 왕해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인성을 봐야 되는데 갑자시가 되면은 다시 수를 보게 되고요. 수는 더 왕해질 것이고요. 간목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관성인 것도 굉장히 왕해지게 되면 이거 일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사주국세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화, 토, 운을 만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는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중병화가 뭘 할 수 없다. 득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일지에 해수하고 인목하고 인해 한목이 되죠. 인해 그러니까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해 목하게 되면 또 관성 왕해집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 관성의 기운을 목생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일간을 생조해주고 사주가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좀 한습한데 한습한 것도 적당히 또 조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는 화운을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선생님 화운 가면 너무 화가 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화운 가는 것이 오히려 수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무진시 이렇게 되면은 화는 얻지 못했지만 기토가 다시 겁재를 얻었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기토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뭐 간목으로서 무토를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도 세력이 있지만 수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운은 화운이 좋다. 화운으로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가 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기사시는 좋지 못하겠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거는 기사시가 되게 되면 기사 사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얘도 깨지게 되고요. 인성도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지지 중에 두 개가 충하게 되면 뭔가
불안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경호시 인성을 얻었지만 이건 뿌리를 얻은 거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상관으로서 관을 이렇게 제하는 것은 상관경감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관인 상생해 주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경금이 오히려 관을 갖다 깨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시, 계유시 이거는 다시 관도 여기 식신 상관도 있지만은 이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특히나 기토일간이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다 목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수다 목부는 나무가 불에 든 것이고요. 기토 임수가 있으면은 그 사수동류라고 하죠. 사수 동류가 돼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죠. 이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위장이 좋지 않고 위대장이 좋지 않습니다. 위궤양 위염 걸리기 십상이겠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심하게 되죠. 계유시 임신시 좋다 나보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병인시 정도 기사시는 안 되겠고요. 무진시는 화운 가야 됩니다. 나머지 경호시는 경금 투출된 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임신 계유시 의례시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주말 토요일입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